여보, 우리 행복한 거 맞죠? 은퇴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와 매일 함께 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도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배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관계는 좋아졌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하루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오늘 뭐 했지? 평화로운데 공허합니다. 함께 있는데 외롭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은퇴 부부 이야기인 오늘도 집에 있네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 나 김태수는 어김없이 일어나 커피를 내립니다. 아내 순자는 식탁을 차리고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우리는 가끔 한마디씩 주고받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응, 산책 갈까? 평화롭습니다. 싸울 일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1년 전 서로 부딪히며 힘들어하던 그때와는 천지 차이죠. 이제 우리는 서로의 리듬을 압니다. 아내가 설거지할 때는 거실로 비켜주고 내가 신문 볼 때는 아내도 조용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전 10시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신문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뭐 하지? 산책은 11시쯤 가면 되고 30분 정도 소파에 앉아 있다 보니 눈이 감깁니다. 깜빡 졸았나 봅니다. 일어나 보니 12시.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또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재방송. 별로 재미는 없는데 계속 봅니다.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오후 3시. 아내가 말합니다. 산책 안 가요? 아, 그래. 가자. 30분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풍경, 특별할 것 없는 하루입니다. 저녁 먹고 또 TV를 봅니다. 9시쯤 되니 피곤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오늘 뭐 했지?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아침이 되고 어느새 점심이고 또 저녁입니다. 시계 바늘은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내 삶은 제자리 걸음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설거지도 하고 산책도 하고 청소도 돕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들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달랐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 자리가 있었고 내 이름이 불렸고 내 판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스트레스도 많았고 그래서 은퇴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그립습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던 순간들,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하루를 꽉 채웠던 그 밀도 있는 시간들. 지금은 시간은 많은데 채울 게 없습니다. 순자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요즘 뭔가 힘들어 한다는 걸.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표정의 생기가 없어졌습니다. 가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괜찮아요? 라고 물으면 남편은 분명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응, 괜찮아.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남편의 표정을 보는 게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그냥 옆에 있어 줍니다. 말없이 함께. 관계는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부딪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배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관계가 좋아졌는데 삶의 의미는 옅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데 공허합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나 자신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보, 오늘 문화센터 갔다 올게요. 아내가 현관문을 나섭니다. 경쾌한 발걸음, 밝은 표정. 나는 소파에 앉아 손을 흔듭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고요. 텅 빈 집.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 없이 나는 뭘 하지? 3주 전 아내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문화센터 요리 모임 나가볼까 해요. 친구들도 생기고 뭔가 배우고 싶어서요. 나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좋지, 당연히 가야지. 나도 혼자 시간 좀 보내고 싶었어. 솔직히 그랬습니다. 1년 동안 아내와 24시간 붙어 있었으니 이제 좀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아내가 나간 동안 나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신문을 펼쳐놓고 리모컨을 마음대로 눌렀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진짜 은퇴 생활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나가면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설거지 소리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아내가 혼잣말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나는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별로 재미없습니다. 껐다 켰다를 반복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았습니다. 나는 일어나 베란다로 갑니다. 창밖을 내다봅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만 갈 곳이 없습니다. 12시쯤 되면 아내가 돌아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합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하면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오늘 배운 요리가 정말 맛있대요.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말이에요. 거기 박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남편이 은퇴하셨대요. 우리랑 비슷하죠? 근데 그분은 요즘 등산 동호회 나가신대요. 여보도 한번. 나는 웃으며 듣습니다. 그래, 재미있네. 하지만 마음은 복잡합니다. 아내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배움. 아내의 하루는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내가 나간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다 말다, 신문을 읽다 말다, 낮잠을 자다 말다.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질투는 아닙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게 싫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소외감입니다. 1년 전 내가 처음 은퇴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는 내가 아내의 공간을 침범했습니다. 아내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고 아내는 불편해했습니다. 우리는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아내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나는 아내의 세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현관문을 나설 때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내의 하루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아내는 나 없이도 충분히 즐거워 보입니다. 나 없이도 할 일이 많습니다. 나 없이도 웃습니다. 반대로 나는 아내 없이 하루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아내가 나갑니다. 경쾌한 발걸음, 밝은 표정, 나는 소파에 앉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1년 전 우리는 함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하지만 우리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로 존재하는 법을. 아내는 그걸 시작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법을. 그런데 나는 아직입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과거에, 회사에, 익숙했던 삶에. 여보, 오늘은 집에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아?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아내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황합니다. 잘못된 말을 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자주 나가니까 피곤할까 봐. 아내가 돌아섭니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사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순자가 요즘 일주일에 3번씩 문화센터에 나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걱정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배려였습니다. 아내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을까요? 저녁을 먹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합니다. 순자는 밥을 먹으면서도 표정이 어둡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말을 걸려다 멈춥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옵니다. 순자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옆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여보, 아까 그 말은. 순자가 먼저 말합니다. 당신 내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황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요. 당신 요즘 내가 나갈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요. 말은 안 하지만 다 보여요. 가슴이 덜컥합니다. 들켰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당신이 자꾸 나가니까 좀 심심하고 그래. 순자가 한숨을 쉽니다. 여보, 나도 이제 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당신 은퇴하고 1년 동안 계속 집에만 있었잖아요. 당신이랑 맞추느라 내 시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나도 같이 있으려고 노력했는데. 노력이요? 당신은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했어요. 그게 노력이에요? 말이 막힙니다. 순자가 계속합니다. 당신은 회사 다닐 때 자기 세계가 있었잖아요. 회사 사람들, 취미, 친구들. 나는요? 나는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어요. 이제야 내 시간이 생겼는데 당신은 그것도 빼앗으려고 해요. 빼앗다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은 이제 나만 보지만 나는 이제 나도 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나는 아내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됐습니다. 아내가 나가면 불안했습니다. 아내의 세계가 넓어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만 보지만 나는 이제 나도 보고 싶어요. 아내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맞는 말입니다. 나는 회사를 떠나면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동료 역할, 일상의 리듬, 존재의 이유. 그래서 아내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내만이 내가 기댈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잃은 게 아니라 이제야 찾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의존하고 싶었고 아내는 자립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정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 순자가 말합니다. 오늘도 문화센터 가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갔다 와. 순자가 나를 봅니다. 확인하듯이,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웃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내를 붙잡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순자가 현관문을 나섭니다. 나는 혼자 남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나는 소파에 앉지 않습니다. TV도 켜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걷습니다. 동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 다들 자기 할 일이 있어 보입니다. 나도 벤치에 앉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겁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 동네 사세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입니다. 인상이 온화합니다. 네, 여기 산 지는 좀 됐는데 공원은 자주 안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이강수라고 합니다. 요즘 매일 이 시간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강수 씨도 3년 전에 은퇴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었답니다. 은퇴하고 어떠세요? 내가 묻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뭐 다들 그렇듯이. 이강수 씨가 웃습니다. 집사람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서로 스트레스 받고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아내는 자기 생활을 찾았는데 저는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이강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마음 압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강수 씨가 다시 입을 엽니다. 김 선생님,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은퇴하고 아내랑 잘 지내려면 집 밖에 나갈 이유가 있어야 해요. 집 밖에 나갈 이유요? 네.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필요한 곳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곳. 내가 가면 반가워하는 곳. 이강수 씨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린답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회사 다닐 때 그랬잖아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느낌. 그게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그리웠어요. 이강수 씨가 말합니다. 김 선생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주로 고객 자산 관리, 재무 상담 같은 거요. 아, 그럼 딱 맞는 게 있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지금 재무 상담 봉사자 찾고 있어요. 어르신들 연금 상담, 금융 사기 예방 교육 같은 거요. 제가요? 왜요? 못하실 것 없잖아요. 평생 하신 일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강수 씨가 준 복지관 전화번호가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손에 잡힙니다. 재무 상담 봉사 30년 넘게 했던 일입니다. 은행을 떠나면서 다신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아직 안 왔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전화번호를 꺼내봅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 그게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다면,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전화기를 듭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나, 김태수는 노인복지관에 갑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의 재무 상담을 해드립니다. 연금 계획, 금융 사기 예방, 노후 자산 관리. 30년간 해온 일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할 때는 실적이었습니다. 목표 금액, 계약 건수, 평가 점수. 하지만 지금은 그냥 도움입니다. 이 금리로 예금하는 게 맞나요? 요즘 문자로 대출 광고가 자꾸 오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어르신들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나는 진심으로 답합니다. 실적 걱정 없이, 평가 걱정 없이, 그냥 이분들이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김 선생님 덕분에 사기 안 당했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입니다. 성취감, 보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했다는 느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서 와요. 오늘은 어땠어요? 좋았어. 오늘 할머니 한 분이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걸 막아드렸어.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순자가 웃습니다. 잘했네요. 밥 먹어요. 오늘 내가 문화센터에서 배운 요리 해봤어요. 식탁에 앉습니다. 아내 순자가 만든 음식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오늘 문화센터는 어땠어? 오늘은 케이크 만들기 배웠어요. 다음 달에 전시회도 한대요. 우리 반 작품들 전시하는 거 대단한데? 나도 가봐야겠네. 대화가 이어집니다. 순자의 요리 이야기, 복지관 어르신들 이야기, 다음 주 계획, 주말에 뭐 할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1년 전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특별한 일도 없었고 서로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서로 물어볼 게 생겼습니다. 나눌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각자의 세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대화가 풍성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아내 순자가 옆에서 설거지를 거듭니다. 나란히 서서 일하는 게 편합니다. 더 이상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습니다. TV는 켜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응. 복지관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확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날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잠이 깹니다. 나는 순자를 봅니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왜요? 전에 당신 문화센터 가는 거 불편해했잖아.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않냐고 했었잖아. 아내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 나를 위한 거였어. 당신이 없으니까 불안했던 거야. 미안해. 순자가 내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당신 마음 이해해요. 은퇴하고 갑자기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 당신 옆에 계속 붙어 있는 게 함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 순자가 웃습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각자 할 일하고 돌아와서 함께 앉아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순자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나도요. 서로 다른 길 걸어도 결국 같은 집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편안하게. 은퇴 2년 차 목요일 오후 4시 나는 복지관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옵니다. 현관 앞에서 순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걷습니다. 천천히.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한 분이 사기 예방 강의 듣고 아들한테 전화하셨대. 나 이제 속지 않는다고.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러게요. 여보 요즘 하는 일 보면 정말 잘 어울려요. 당신도 요리 솜씨 늘었어. 요즘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우리는 웃으며 걷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삶이 끝났을 뿐, 내 삶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은퇴하면 아내와 행복하게 살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 좋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필요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돌아올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아내 순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함께 있되 각자 살아갑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익숙한 공간, 편안한 공기. 나는 커피를 내리고 순자는 과일을 깎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순자가 달력을 가져옵니다. 순자의 문화센터 일정, 내 복지관 일정, 그리고 우리 둘이 함께하는 일정. 병원 검진, 친구 모임, 자식들 집 방문. 달력에 하나하나 적어 넣습니다. 함께와 각자가 공존합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함께하는 시간도 모두 소중합니다. 1년 전에는 불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고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할 일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 순자와 나눌 이야기들. 순자도 웃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십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우리는 각자의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순자는 문화센터로, 나는 복지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내일을 계획하며. 여러분, 은퇴 후 2년 김태수와 박순자 부부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올 곳이 있는 것이라는 걸. 함께 있되 각자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서로를 지지하되 서로에게 기대지 않는 것이라는 걸. 떨어져 있어도 더 잘 연결되는 것이라는 걸. 은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 후 삶이 막막하신가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어색하신가요? 하루하루가 공허하신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태수, 박순자 부부처럼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